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격 관련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어, 아홉 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서 다섯 번째, 탐구자 스타일, 또는 어떤 사색가라고 얘기할 수가 또 있는데요. 지각력도 있고, 호기심이 있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니어그램에 관련된 성격 검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아홉 가지의 어떤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것들인데, 한번 좀 살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유형은 개혁가 유형, 또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남을 좀 돕는,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형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성취자 스타일, 성취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성공 지향적인 어떤 유형 이렇게 좀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4번 낭만적이고 또 뭐라 할까 좀 예술가 스타일, 또 내향적이지만 또 개인 어떤 주의자 이런 스타일의 성격 유형도 있었고. 자, 오늘은 5번 유형이에요. 5번 유형 탐구자 스타일 또는 뭐 사색가 스타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적인 유형의 그런 아동이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갔네. 6번 잠시만요. 넘어가서. 6번 유형은 충실한 사람,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7번 열정적이면서도 또 바쁘고 생산적인 그런 어떤 유형. 그 다음에 도전하는 성격이 강한 8번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 느긋하고 잘 나서지 않는 그런 유형인 9번 유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요 5번 탐구자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될 때는 뭐, 지각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고, 호기심도 있고요. 자, 지각력 있고, 호기심 있고, 사색적인 유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색가이기도 하고, 좀 지각력, 통찰력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더라도, 단순한 거 말고, 복잡한 생각, 그다음에 복잡한 어떤 기술, 이런 걸로 발전시키는 능력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또 하지만 반면에는 또 이게 마이너스로 좀 길어진다고 할까요? 그 성격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적인 오만함,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흠잡기, 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내성적인 그런 면도 좀 있긴 있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은요. 자,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게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지만 이게 탐구자 유형이고 그다음에 사색의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저런 또 농담도 할 수가 있겠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유머 감각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경각심도 있고요. 통찰력, 그다음에 호기심. 예를 들면은, 동물로 얘기하게 되면, 요 5번 유형의 스타일, 사색가, 탐구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올빼미, 또는 여우,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색가 스타일. 자, 사색가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나나요? 탐구하고 사색하고, 아인슈타인 유형이라고 좀 볼 수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다음, 그다음에 사람들이 작동하는 원리, 그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질문에 흥미를 갖다 보이는 것들. 물론 이게 아동 및 청소년인데 청소년 정도가 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흥미를 보이는 그런 탐색의 유형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철학적인 유형. 그다음에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사회 규범에는 그다지 또 신경을 좀 쓰지 않는 편. 탐구자이고 사색가이고 뭐 지각력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회적인 규범에는 신경을 잘 쓰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긍정적일 때는요 분석적이고요. 그다음에 끈기도 있고, 그다음에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현명한 탐구자 스타일이고요. 또 객관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가까운 그런 친구들과 함께 통찰력이 생각보다 어리지만 예리합니다. 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뭐라고 할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주위 환경이 좀 좋지 않거나 나의 어떤 스타일대로 좀 이끌어 가지가 못할 때에는 부정적인 어떤 면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지적인 면에서 오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것을 갖다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어떤 내용, 사고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좀 얄미울 정도로 내놓기를 갖다가 아까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가 고집이 있어진답니다.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평소와는 굉장히 쌀쌀맞은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일 수가 또 있고요. 흠잡기 좋아하고 내성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계 맺기. 관계 맺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육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 맺기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좀 하고 있으니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친해지기를 갖다 재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좀 이렇게 거리를 갖다가 좀 지켜주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탐구자, 사색가 스타일의 아동 및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갖다가 뭐 인간관계를 하는 것을 갖다가 뭐 체력 낭비, 에너지 낭비 뭐 요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런 친구 이 친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갖다가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고렇게 인제 관계 맺는 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칭찬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면전에서 직접 칭찬을 해 주는 것보다는 뒤에서 칭찬을 해 주는 것을 갖다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통찰력 또 아이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우연히, 우연히 듣게 될 때 면접 사는 것보다는 우연히 듣게 될 때 기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간접적인 칭찬을 갖다가 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인제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여유를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뭐냐면 그 갑작스러운 어떤 질문을 뭐 하거나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라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선택이 필요해서 "빨리 대답해 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허둥지둥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시간에 좀 여유를 주고 생각할 어떤 여유를 갖다 주는 것들 그다음에 또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고 섣불리 이렇게 행동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여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정한 애정 표현을 해야 한다. 물론 다들 뭐 자녀들한테는 다정한 애정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인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 겉으로 보기는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애정 이런 것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애정 표현을 갖다 다정하게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인제 어떤 산만하고 감정적인 표현 이런 것보다는 정리된 핵심 내용의 칭찬을 갖다가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요렇게 관계를 맺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양육에 관한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칭찬을 많이 해 줘야 된다." 물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해 준다. 한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과 함께 또 당연히 여러 아이들 다 칭찬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칭찬이 처음에 인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아동에게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함으로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왜냐면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 약간의 거리를 갖다 두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스럽게 어떤 지나친 관심은 조금 피하시는 게 양육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자신의 패턴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또 분석적이기도 하고 또 예민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마음다리를 갖다가 건드리는 것들 요런 것들 갖다 좀 싫어해요. 그래서 자신의 패턴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요거는 뭐 여러 성격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것임으로 대적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은 뭐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또 분석적이고 또 성향이 끈기 있는 어떤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너무 재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심사숙고하고 사려가 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를 갖다가 심층 분석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동의 판단이나 결정을 믿어 주어야 된다. 그것도 뭐 원래 좀 현명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판단이나 결정을 믿어 주심. 그다음에 그저 부모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하지만 말고 아동이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논리적인 당위성으로 설명한다. 특히 인제 이 친구들은 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다 내서 설명하는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같은 경우에도 논리적인 당위성으로 설명해 주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다가서기를 갖다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삼부자 유형, 5번 사색가 유형에 대한 뭐 특성이라든지 또 관계 맺기 네, 양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인지양상 상담센터의 최인혁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빨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